예전 외국계에 다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외국계도 다녀봤고, 해외에서도 일해봤고, 대기업부터 5인 미만 회사까지 경험했으니까요. 회사 크기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고, 솔직히 자신도 있었습니다. 49살, 3년의 공백을 끝내고 다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1년 만에 퇴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든 것보다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3년 만에 다시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사람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고 퇴근 후 맥주 한잔하는 평범한 일상도 오랜만이라 좋았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어요. 직무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고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모르는 건 동료들에게 하나씩 물어봤고, 퇴근 후에는 따로 공부도 하면서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함께 일하던 외주업체에서 정말 처음 하는 일이 많냐, 이쪽 업계는 처음이라면서 너무 잘한다, 이런 칭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잃었던 자신감도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출퇴근도 편했고 예전처럼 야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오래 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말이에요. 외국계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저에게는 오히려 신선한 부분도 있었어요. 외국계는 업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내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대신 회사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마치 거대한 기계의 작은 부품이 된 듯한 느낌이죠. 반면 이 회사는 다르더라고요. 원래 맡은 업무가 있어도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업무를 맡기도 했고요. 정신 없을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업무를 배워볼 기회가 되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언젠간 나만의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저에게는 좋은 공부였어요. 그래서 처음 3개월 정도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기도 하더라고요. 4, 5개월쯤 지나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 한 분이 퇴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던 일이 저에게 넘어왔어요. 기존 업무는 그대로인데 그분의 업무까지 맡게 되니까 업무량이 순식간에 2배가 되더라고요. 야근도 자연스럽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업무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일단 좀 두고 보자 였고 계속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입사할 때는 분명 매 연말에 연봉 협상을 하니까 스타트 샐러리가 좀 작아도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경력이나 성과보다 그때그때 대표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봉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건 연봉 자체보다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었습니다. 금액보다는 신뢰의 문제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반복됐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일이 계속 번복되고 업무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느낀 건 하나였어요. 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시스템은 없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바뀌고 결국 한 사람의 생각에 좌지우지 된다는 점이었어요.
대표의 의중부터 살피는 경영진, 업무가 몰려도 우선순위를 정리해주지 못하는 관리자, 믿고 맡기기보다는 하나하나 다 확인하려는 문화, 시간이 갈수록 일 자체보다 이런 운영 방식 때문에 피로감이 커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업무가 어려운 건 배우면 되죠. 새로운 직무도 익히면 되고요. 하지만 조직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저만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퇴사는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3년은 채워야 하지 않을까? 여길 나가서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예민한 건 아닐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어떤 걸 배우고 있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생각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지. 대표의 의사결정 방식, 직원을 대하는 태도, 관리자들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배울 점보다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요. 그 순간 알았어요. 더 버티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1년만 다니기로 정하고 정확히 1년 뒤에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저처럼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도 분명 있을 거예요. 다만 이번 경험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좋은 회사를 찾는 것보다 나와 맞는 회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처음 재취업을 준비할 때는 회사가 저를 선택해 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1년 동안 잃었던 자신감을 조금씩 찾았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회사도 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나도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